안녕하세요 여러분, 곰베이 브리더 캡틴 강입니다. 고양이를 분양받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시다가 브리더 또는 정식 캐터리에서 고양이를 분양받기로 정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혹시 문의했다가 너무 어려운 조건이 걸리거나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저희 디퓨어 캐터리를 기준으로 브리더에게 고양이를 분양받는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해서 걱정을 많이 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딱 이해되실 거예요. 단 모든 캐터리나 브리더가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전에 사기나 몰라서 당하는 피해가 없도록 필수로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도 제가 같이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행복한 매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내가 분양받고 싶은 고양이 품종의 캐터리와 브리더를 알아보시는 거겠죠. 사실 저는 다른 브리더분들과 그렇게 교류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에도 캐터리가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품종별로 브리더분들이 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많은 품종의 브리더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인스타그램 찾아봐도 좋고 유튜브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은 브리더분들께서 블로그를 위주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유튜브나 다른 인스타그램 같은 데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네이버에 검색해보시고 한번 연락해보도록 하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괜찮은 캐터리인데 어떻게 알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먼저 이 캐터리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았는지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생산업자들은 반드시 동물생산업 허가번호를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디퓨어 캐터리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프로필 등 잘 보이는 곳에 이 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가 굉장히 긴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유효한 번호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입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좀 다른 곳이었는데 리뉴얼하면서 동물생산업 번호를 조회하는 게 조금 어렵게 돼가지고요. 제가 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본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설명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링크로 들어가신 분들 저희 정보가 딱 보이시죠? 캐터리는 이렇게 정식 등록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여기로 향하게 해놨는데 다른 업체들도 번호가 있으면 한번 조회해보세요. 아쉽게도 그 전화번호나 기타 다른 정보들은 개인정보여서 그런지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허가번호가 있으니까 업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도중의 번호와 대조해보시고 대표자 이름과 캐터리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리더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고 가급적이면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허가증을 찾아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분께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 보내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문의를 하는 건데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지 연락처가 보이면 일단 바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카카오톡이나 전화 혹은 문자로 연락이 와서 고양이 있어요? 어떤 고양이 있어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금액을 말씀드리거나 품종 같은 걸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거나 왜 이렇게 비싸요?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쉽지 않죠? 캐터리마다 각자 기준을 가지고 분양 희망자들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목적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브리딩 플랜 때문에 계획하는 바들도 있고 또 데려갈 때는 잘 키우겠다고 하시면서도 막상 분양을 받은 이후에 힘든 것들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파양을 하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 브리더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정을 봐드리기는 어렵거든요. 이러한 사례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강아지 같은 동물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여기까지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브리더가 많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고양이를 돈을 주고 사는 행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캐터리를 운영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 고양이를 키우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건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한 걸로 민원을 넣어서 공무원들을 계속 보낸다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포장해서 잠입하여서 꼬투리 잡을 걸 찾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민원도 한 번 정도 있긴 했는데 그 내용 자체도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도 정말 이런 걸 가지고 민원을 넣어 하면서 좀
어이없어 할 정도로 무작위 민원, 적절하지 않은 악성 민원이었어서 그냥 같이 웃고 끝났던 일이 있을 정도라 그렇게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캐터리 치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부하는 저희도 이럴진데 사정에 따라서 조금 아쉬운 환경에서 단지 고양이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브리딩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시달릴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반려동물 관련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 대표님, 20대 대표님을 만나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브리더분들 연락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저한테 좀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연락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왜 연락이 잘 안 될까요? 문자를 드려도 답장도 없고 전화를 왜 이렇게 경계하고 퉁명스러운지. 근데 이 분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이러한 좀 어려운 배경들이 있다는 것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공지를 확인하고 예약을 잡았다면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모묘를 보고 상담을 하기 위한 그런 예약을 하기 위한 방문이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환경과 그리고 부모묘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성격도 보시고 외모도 보시고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리더와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이 아이를 평생 책임질 수 있을지, 내 생활 패턴과 함께 이 고양이가 잘 맞을지 이런 심도 깊은 상담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서로 믿음이 생기면 예약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보통 태어난 아기 고양이가 자묘가 있다면 바로 예약이 가능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다음 출산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씩 이제 왜 바로 못 데려가요? 라고 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캐터리는 공장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원할 때 고양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항상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부모묘의 컨디션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브리딩하고 출산 일자가 변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필수이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간 동안 예비 집사님들께서 고양이를 맞이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고 무럭무럭 자라서 집으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생후 3에서 4개월 정도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엄마 고양이에게 충분한 모유를 먹고 면역력을 키우고 형제들과 놀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픽업 날짜가 정해지면 브리더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예방접종을 비롯하여서 새로운 집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아이를 데려갈 이동장과 기본적인 용품들을 준비해서 방문해 주시게 되는데요. 방문하시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아이들의 건강기록이나 혈통서 발급 방법 등 이런 것들 앞으로 키우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을 꼼꼼하게 교육받게 됩니다. 어떤 분께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다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시기도 하고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교육을 받는 도중에 마치 신생아 교육 받는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분양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초보 집사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이상해도 정말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사료를 어떤 걸 먹어야 될지,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둬야 될지, 위치를 옮기면 안 될지 이런 것들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브리더 분양의 가장 큰 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 브리더에게 연락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든든한 친정 같은 곳이 생긴다는 건데요. 저희 디피어 캐터리에서 분양 받아가신 분들은 무언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편하게 연락을 주시거든요. 새로운 지역으로 고양이를 데리러 가야 될 때 그쪽에 있는 병원을 한번 같이 알아봐 달라고 하신 경우도 있었고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나 케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도 하죠.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수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 그렇게 조언자, 멘토링 혹은 동반자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모르거나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제가 알고 계시는 실력 좋은 수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문의를 드려서 좀 대신 알아봐 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브리더 분양 절차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꿀팁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언급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동물생산업 허가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서 꼭 조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별거 아닌데 이거 하나로도 생각보다 많이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직접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브리더들의 사정에 따라서 예약이나 이런 일정 때문에 좀 늦게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핑계를 대면서 방문을 거절하거나 그 등록되어 있는 주소 외에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가셔서 환경과 부모묘를 함께 살펴보세요. 세 번째로 부모묘를 살펴볼 때는 단순히 아기 고양이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 고양이가 있는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왜 없는지 그러한 이유들을 잘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분양 후에 발생하는 건강 문제나 보상 기준 같은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양 계약서 작성 같은 경우는 좀 번거롭거나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건강하고 예쁜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환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피어 캐터리 캡틴 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